안녕하세요. 성북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협치성북 네트워크 랜선 파티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저희들 협치성북이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또 성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그간에 했던 사업들을 좀 나누고 그리고 그런 감동들을 좀 나눴으면 좋았는데 코로나가 아직도 좀 조심스러워야 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랜선 파티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이 좀 계시긴 하지만 좀 많은 분들이 못 오셨고요. 그리고 공동의장으로 함께 협치 성북하고 계시는 우리 성북구청장님께서 자리하시고 싶으셨으나 부득이 자리하시지 못하셔서 축하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트워크 랜선 파티를 시청해 주시는 협치 성북 우리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북구청장 이승노입니다. 2020 협치 성북 네트워크 랜선 파티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협치 성북 회의는 우리 민과 간이 협력해서 다양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함으로써 더 나은 우리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치 성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북 협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협치 성북 회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2020 협치 성북 네트워크 랜선 파티 모두 파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리하시진 못했지만 그 마음 저희들이 전달이 잘 돼서 또 열심히 랜선 파티도 해보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장으로 계시는 이병환 공동의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랜선 파티 축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트워크 랜선 파티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그리고 제2기 성북회의 공동의장 이병환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오늘 네트워크 랜선 파티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도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협치 성북이 열심히 활동하시고 뭐 지역에서도 큰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좀 낯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협치 성북에 대한 소개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주민들께서는 주민자치 그러면 다 많이들 이해들 하시지만은 협치 그러면 아직도 좀 뭐 생소한 감이 없지 않나 있기 때문에 그 우선 협치라는 그 뜻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치는 한자어로 합치다 또는 화합하다의 협자와 다스릴 치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를 풀어보면 합해서 다스려서 즉 모두 힘을 합해서 우리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사회는 관이 이끌고 민은 동원되는 형태의 행정이었다면 지금의 행정은 고령화, 실업, 복지, 환경, 도시 재생 등 사회가 복잡해져서 행정이나 민에서 따로따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치라는 개념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주민과 행정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성북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지역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아울러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치 성북회의는 이러한 협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든 공동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설명해 주셨지만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협치 성북이 1년 지나서 지금 2년째 들어가면서 이제 2기 돼가고 있는데 1기 때 활동을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협치 성북회의는 2016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출범을 해서 올해 2020년까지 1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018년까지를 태동기라고 한다면 2019년은 기반 구축기, 2020년부터는 본격 실행기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태동기, 기반 구축기인 1기에는 협치 성북의 기반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협치 성북에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제1기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요. 협치 성북회의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협치 성북회의에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한 수기 과정과 공론 과정을 거쳐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에는 교육지원과와 청소년 공간의 민간 담당자분들과 공유놀이터 사업을 실행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올해 공유놀이터 버전 2로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만의 지역 의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파티를 통해서 각 분야별 의견을 들어보고 협치성북 공론장을 통하여 2020년 협치성북이 풀어갈 8개 사업을 선정해 올해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에서도 8개 사업단과 행정의 분야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언택트 소규모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2기 협치성북회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또한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의제 발굴을 위해서 공론장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7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내년에 7개 사업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장님 말씀 들으니까 다른 구민분들께서도 참여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네. 협치성북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협치성북에는 교육 소통, 연구제도, 의제 실행, 의제 발굴 등 총 4개 분과에서 96명의 협치성북위원님들이 분과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매년 각 분과원 모집할 때 신청을 하시면 1년 동안 협치분과원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협치교육, 공론장, 협치행사에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협치성북 카페나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협치성북 회의원들은 민과 간이 협력하여 주민의 행복한 성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동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또 활동들과 그리고 구민분들의 또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3번째 세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잠깐 의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8가지 사업 중에 5가지 사업은 위원님들, 협치성북의 위원님들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2번째 세션에 마련을 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북구청 그 공식 유튜브 채널과 협치성북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준비하는 시간 약 한 5분 정도 가질 텐데 다른 데 채널 이동하지 마시고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어디 안 나가셨죠? 제가 이제 저 보고 계시는 분들 숫자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안 보이긴 하는데 다 채널 고정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북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과 협치성북 유튜브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무런 상품이 없다고 하네요. 네, 좋은 정보들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저희 위원님들 모시고 총 8가지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IM 크리에이터, 미래유산 사용설명서, 청소년 꿈찾기, 그리고 마음 편한 배움터, 희망 메시지, 에코쉐어링, 공유 놀이터 시즌 2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사업하셨는데 아까 그 공동의장 이병환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공유 놀이터가 얼마나 혹은 무슨 사업인데 시즌 2까지 갔지? 라는 궁금증이 있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그 8가지 사업 중에 5가지를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설명을 위해서 위원님들 나와 계시는데요. 제가 설명의 순서와 상관없이 옆에서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혜민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제 옆에.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전체로 잡고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아요. 허현주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우리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진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다들 랜선 파티여서 살짝 긴장한 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빼먹을 뻔했네요. 우리 홍범기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역에서 활동하면 우리 위원님들 이제 곧잘 뵙기도 하고 또 복지관에 계시기도 하고 또 활발히 자기 영역에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그리고 사업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 편한 배움터라는 사업입니다. 허현주 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 의료복지 사회제협동조합에서 이번에 협치 사업을 하는 마음 편한 배움터 사업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현주입니다. 네, 저희 사업을 설명해 드리면요. 마음 편한 배움터는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교육이라 배움터가 있었는데 저희의 컨셉은 정말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배움터라는 게 저희의 주 목표이고요. 저희가 사회적 그 비용이 많이 드는 어르신 대상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구강이나 치매 예방 또는 정서에 대한 것들을 하는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성북구에 20개 동이 있는데 65세 어르신들이 많은 7개 동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은 저희가 1월부터 12월인데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한 8월 달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10월 달에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북구에 있는 7개 동인데요. 기름동, 삼선동, 정릉 2동, 4동, 그리고 종암동, 월곡 1동과 2동입니다. 네, 그 안에서 저희가 원래는 인원수를 한 20명, 25명 정도로 해서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10명 내외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지금 각 동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으로는 저희가 좀 기존에 했던 어르신 교육과 다른 게 뭐냐면 저희는 먼저 맛보기 교육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다른 데서는 강좌를 하나 시작하고 하실 분을 모집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각 동에 있는 협력기관으로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강의를 여러 가지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 강의 중에서 4가지 중에서 3가지를 맛보기를 할 수 있는 것 3가지를 고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 2차, 3차 다른 것을 다 동일하신 분이 교육을 1회씩 받아보시고 마지막 날 우리가 이 3가지를 받아봤더니 우리 동에서는 이게 가장 좋겠다라는 것을 하나를 골라서 그 맛보기 교육 하나를 심화 교육으로 해서 8차를 하고요. 그 이후에 어르신들이 만나기 힘든 한방 특강과 구강 특강을 넣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조 모임을 만들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사실은 동해에 건강 자조 모임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자기의 건강을 챙기고 그리고 그것이 주위의 분들까지 챙기게 되는 그런 모임을 만드는 것이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10분 4분 내외로 이 사업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또 모이기도 힘들고 또 어르신들이 좀 공포감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사업하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가 되게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봄에는 그래도 미팅을 시작하실 때 어느 정도 기간들을 같이 매칭을 했다가 이게 코로나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점점 5월달, 6월달, 7월달 했다가 이제 8월달에 저희가 시작을 했었는데 2주 만에 다시 그때 8월 14일 날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전면 중단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르신들이 더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건데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업 제목을 딱 듣는 순간 이 말씀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진행하신 위원님들의 마음은 편안해지셨나요? 저요? 사업단장 네 저희가 2명의 이제 반상근 활동가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봄에는 마음은 불편했고요. 상반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니까 마음은 불편했고 몸은 좀 편안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8월 이후에는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하고 지금은 거의 12월까지 겨우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직도 그러면 활동이 좀 남으신 거죠? 연말까지? 저희가 아직 남은 게 아니고 사실은 네. 본격적인 진행을 9월 말 추석 이후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맛보기 3회, 심화 8회, 특강 2회, 자조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끝까지 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마음이 불편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지만 편치 않으시더라도 저희가 잠깐 편치 않을 때 어르신들의 마음은 편안해지니까 네, 또 활동 활발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시간이 조금 되면 또 다른 질문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저희가 5가지 사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 메시지 사업입니다. 희망 메시지 사업은 우리 고우리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사업은 그 지역 기반형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공과 민간이 주 타겟층은 지금 중장년 남성분을 좀 만나 뵙고 싶어서 각 고시원에 찾아뵙고 혹시 어려움이 없는지 함께 살피는 주요한 사업 내용은 이와 같고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일단은 중장년층의 자살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중장년들을 쉽게 나오지 못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뵙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실천하고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 존중의 문화를 같이 지역 주민과 함께 이루고자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북구 안에서 이제 취약한 고시원을 선정했습니다. 일부 선정하여서 한 22곳 지금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건소와 자살예방센터가 일정 기준으로 선정한 고시원에 그 고시원 업주분께서도 오는 거를 이제 허락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일단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뵈면서 언제든 이제 방문 활동가 선생님들이 찾아뵙지 않은 시간에도 언제든 소통할 수 있도록 창구들을 계속 마련하고 있고 늘 우리가 옆에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정기적인 방문으로 신뢰감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문해서 당사자분들 거기에 사시는 그 중장년 남성분들을 만나서 이제 복지관이라는 기관도 알게 되고 또 마음의 어려움을 또 나눌 수 있는 자살예방센터라는 기관도 알게 되면서 지역 안에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첫걸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박수 감사드립니다. 칠 거면 또 화끈하게 치시고 들리지도 않게. 저도 사실은 대상층에 속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사실 좀 깜짝 그렇게 확 돌아보시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 누군가 이제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뭐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좀 식구들이 있는 그 아이들 자녀들이 있는 분들도 뭐 본인만의 오롯이 자기만의 공간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전해져가지고 공감이 많이 가는 사업인데 활동 사진 보여주셨나요? 혹시 활동 사진 준비해 주셨는데 저기 보면 제가 여기 보니까 인식조사 하신 게 있어요. 세계 자살 예방의 날 기념 인식도 조사도 하신 거죠? 네. 여기 이게 결과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네 가지로 해놓고 이제 스티커 붙여서 조사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당신이 생각하는 중장년 남성의 자살 예방을 위한 필요한 것 위에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심리 상담, 그리고 두 번째는 필요한 자원 연계, 취업 지원이라든지 일상용품 지원,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 지원, 네 번째는 지지 모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많았나요? 결과는 지금 시민 대상으로 설문을 했었고 한 537명이 시민분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34% 정도가 첫 번째로 꼽으신 거는 심리 상담 서비스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해주셨고, 두 번째로는 한 27% 경제 지원이 두 번째로는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봤을 때 코로나 때 누구나 겪는 디폴트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적 지원을 먼저 꼽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심리 상담이었군요. 저도 마음을 다쳤을 때 가장 힘드니까.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자리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말씀해 주신 것도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심리적인 어려움이 좀 더 커서 공동체 쪽에서는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또 제가 그냥 외람되지만 그 어르신들 대상층 되는 어르신들하고 좀 나이 차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실제로 저희 사업에서는 중장년층이라고 해서 이제 45세부터 64세의 중장년 남성분을 만날 준비를 했었고요. 사실 이제 담당자는 저지만 실제로 고시원에 첫 인상을 주는 거는 지역 주민이 양성 교육을 들으신 지역 주민이 방문해서 첫 희망 메시지 사업을 안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동년배의 연령을 가지신 지역 주민을 초청했고 교육을 통해서 이제 방문 활동을 지속하면서 저한테 바로 가면 저한테는 거의 이제 무시를 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동년배의 선생님들이 방문했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방문하면서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런 기관의 실무자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고리 역할을 지역 주민께서 직접 해주셨기에 이게 가능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그러면 이용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신 건가요? 저희도 지금 마음 편한 배움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격한 공감을 했는데 고시원이라는 곳이 개인 사생활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방문하고 싶다고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간다 한들 그쪽 입장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공간이고 그 개개인이 모여 있는 한 공간을 고시원 총무 또는 원장님께서 이제 대표로 와도 돼요, 해보세요라고 허락을 해주는 게 되게 큰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고시원 업주분들에게도 그걸 강요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오픈이 해주신 분들만이 이제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9월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예민했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네. 9월에 드디어 첫 걸음을 뗐거든요. 9월 말에 똑같이. 그래서 저희도 12월까지 부단히 달려야 되고 지금 이제 한 달 10일 됐죠. 한 달 넘는 과정 동안 이제서야 고시원별로 특성에 맞춰서 좀 관계를 맺고 계세요. 지역 방문가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이제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접수가 되고 이제 사례들이 연결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대략 20-30명 정도를 저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좀 힘내셔가지고 네. 또 필요한 사업 계속 이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고시원 주인분들이 문을 열어줘야 된다. 요 말씀에 사실은 이 모든 사업들이 지역에 꼭 필요하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하시지만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동참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또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구민분들께서도 이런 다양한 사업들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에코쉐어링 사업입니다. 에코쉐어링 사업은 우리 홍봉기 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 안에서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홍봉기라고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홍봉기라는 역할을 주캐로 하고 계시는군요. 네, 저는 네. 홍보기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사업은 에코쉐어링 사업입니다. 사업명에서 느끼시는 것과 동일하게 기후와 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일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저희의 주된 목적은 공동체를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나 기후, 환경은 공감이 가능한 매개라 생각하신다면 그 공감 가능한 매개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 더 신뢰를 제공하고 확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해서 이 모든 의제를 발굴하고 이 지역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에너지 에코쉐어링 사업은 총 3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에너지 활동과 양성 교육이라고 해서 에너지와 관련돼서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고 그 관련된 교육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은 분들께서 지역사회 내에서 파견돼서 본인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또다시 교육할 수 있는 체감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마지막에는 에너지 실천 마을이라고 해서 저희가 영화제라고 하는 플랫폼과 그다음에 플리마켓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련해서 준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 더 공감과 체감을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그리고 내일은 영화제를 합니다. 저희가 아리랑 시내산타 독립영화관에서 청소년 제1회 청소년 환경 영화제라고 해서 환경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설명되나요? 네, 저 활동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지금 그 랜선 파티 하고 있는 공간이 정릉 아리랑 시장 바로 건너편입니다. 아리랑 시장 입구에 걸려 있는 현수막에도 기후야 그만 변해, 뭐 아리랑 시장이 변할게 이런 내용이 있는데 꼭 같이 활동하신 거죠? 네, 같이 활동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게 이 아리랑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민분들의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제안이 있었고 상인회를 설득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민분들에게 그랬어요. 복지관에서 상인회한테 얘기하게 되면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지만 주민들이 상인회에게 요청해서 복지관에게 요구하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주민분들이 그것을 납득하시고 상인회를 설득하셔서 저희 복지관에게 연락을 주셔서 저희 복지관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말 그대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그린 뉴딜이나 기후 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활동들인 것 같은데 에너지 활동가는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배우나요? 에너지 활동가 양성 교육이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꼭 나와서 자격증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역에 오늘 하루에 쓰레기가 얼만큼 우리나라에서 매립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통계라든지 그러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정보를 제공해준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제공받은 교육에서 누군가에게 또다시 전달하고 확산시키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플리마켓도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일정이 정해졌나요? 네, 플리마켓은 우선은 글쎄요. 정하고 있어요. 12월에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눈 오는 날 한번 기획하고자 합니다. 눈 오는 날 플리마켓을 눈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욕심이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리마켓은 그렇게 12월에 예상하고 있지만 청소년 환경 영화제는 내일 아리랑 시내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최하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우리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또 기후 위기의 시대에 저희가 이제 저탄소에서 아예 그냥 제로화 시키는 단계까지 좀 차분한 체계적인 계획에 좀 필요한데 그 계획에 따라서 또 주민분들이 현장에서 지켜야 될 실천 방안들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협치성북에서 활동들로 이어서 그렇게 에너지 활동가도 양성해 주시고 또 실천 방안도 뽑아서 같이 활동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 같이 보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유놀이터 시즌 2 사업입니다. 김진영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놀이로 있는 마을 청소년 공유놀이터 시즌 2 사업은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여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사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PC방이나 노래방이 대부분인 그런 상황에서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이 여러 관계를 가지고 몸을 움직이면서 다양한 정서를 느끼고 그런 경험하는 청소년 놀이 문화가 부재하다는 데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역 내 4개 기관들이 모여서 각각 공간적 특성을 살려서 청소년들이 직접 그 공간을 운영하면서 공유 놀이터를 운영하고 이 공간을 중심으로 마을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놀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지역 내에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놀 권리도 보장하고 그리고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걸 목표로 해서 2년째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이 직접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잘 운영되나요? 믿어야 되는데 우선 궁금하긴 하네요. 저희가 이제 4개 기관 각각의 청소년 놀이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 방법이 다르긴 한데 비슷한 거는 아이들은 항상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어른들이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이제 등교를 하지 못한다거나 뭐 그런 제한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다양한 자신의 의견을 사실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4개 기관이 혹시 어딘지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소속돼 있는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 꿈꾸는 복지관 공유놀이터 그리고 청소년의 숲 협동조합 아지트틴스 그리고 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월곡 꿈그린 도서관 이렇게 4군데입니다. 네. 여기 뭐 계속해서 청소년들이 연말까지는 그런 기획들을 하고 또 운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공간 자체가 운영이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오는 데는 제한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데 굉장히 능숙하기 때문에 온라인 비대면으로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특히 저희가 올해는 세계 청소년의 날 축제를 같이 진행하면서 코로나19 관련된 청소년들의 생각을 본인들이 스스로 담고 그리고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나 놀이 방법들을 아이들이 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업로드를 한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노비드고라는 사이트를 만들었고 여기 안에 이제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 서로 이제 기관에 있는 친구들끼리 많이 교류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활동 사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집에서 찾는 소확행이라는 행사도 있었나 봐요. 저희 집에서 어떤 것들 하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북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에서 2.5 단계였어도 이제 사랑제일교회 사건으로 네. 거의 대면 서비스가 전면 중지됐었고 공간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들 자체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해서 사실 청소년들의 코로나 블루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조금 집에서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그런 키트들을 선정해서 그걸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초등학생 그리고 이제 6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집에서 놀아주기 굉장히 힘들고요. TV 없이 놀아주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키트, 놀이 키트 같은 것들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시중에서 파는 거 말고 지역에서 믿을 만한 기관이나 또 저희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만드신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업인데요. 성청랩 사업입니다. 성청랩 사업은 우리 이혜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북청년시민회라는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혜민입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성청랩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성청랩이라는 말은 성북청년정책 랩의 약자인데 사실 랩이라고 하면 뭔가 연구소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실제 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청년들의 경험적 지식들이 공론의 장에서 많이 펼쳐져서 그것들이 이제 청년 정책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는 보통의 청년들이지만 이들이 하는 말들이 좀 청년 정책을 좀 나은 방향으로 견인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기간은 6월부터 시작이 되긴 했는데 쭉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내년 2월까지 연장되어서 진행될 것 같아서 이것이 좀 특이사항일 것 같습니다. 저희의 사실 주된 목적은 청년들의 삶에서 어떤 다양한 의제들이 발견이 되잖아요. 나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해. 나는 이것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런 이슈들이 생겨나면 그것들을 정책으로 좀 연결해주는 공론의 장을 운영하는 건데요. 성북청년 공론장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성북에 있는 20개 동을 이제 6개의 권역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거주하고 있거나 뭐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모임을 해서 우리의 관심사는 이거고 이거에 대한 정책이 생겼으면 좋겠어.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고요. 월에 한 번씩은 전체 모임을 열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좀 주목해야 하는 것들을 같이 얘기 나누고 어떻게 지냈는지 또 근황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커뮤니티 모임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도 매주에 한 번씩 모임을 한다고 했을 때는 과연 모일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모이시더라고요. 지금도 매주 모임을 하시면서 물론 이제 수는 기복이 있어가지고 뭐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되게 모여가지고 저희 사업을 잘 진행하게 해주시는 것 같고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서울에 있는 청년 정책이나 성북구에 있는 청년 정책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좀 재미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부터 10월까지는 꾸준히 이렇게 그 커뮤니티 모임으로 운영이 되다가 11월에는 캠페인 주간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권역에서 좀 이런 주제로 우리가 캠페인을 열면 좋겠어 하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캠페인 주간을 진행하면서 더 많은 시민들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자신의 삶이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 우울하거나 이런 감정들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다고 저도 되게 피부로 와닿게 느끼고 있는데 이런 공론의 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 내가 겪는 이 힘듦이 나만의 힘듦이 아니구나 이거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실제로 사회를 바꾸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좀 경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지역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뭔가 그냥 뿌듯함을 느끼면서 요즘에는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성북 청년 공론장을 통해서 이제 성북의 싱크탱크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지향. 네, 지향. 아직은 안 됐다. 지향. 싱크가 탱크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되고요. 보실 거면 청년 정책으로 좀 이어지는 것들이 실효성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약간 이제 기성세대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른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한테 청년들이 내어놓는 아이디어나 의견들이 실현이 조금 괴리가 있거나 좀 이렇다는 편견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동할 때 현장에서 작동할 때 이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되게 인상 깊고 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으로 이렇게 입안되거나 혹은 이제 제안되거나 하는 과정을 조금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공론장을 통해서 어떻게 정책으로 제안이 되나요? 네, 성북청년 공론장은 사실 올해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 해서 18년부터 3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질 때 필요한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사업, 예산, 법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3가지를 일단 공부하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청년 기본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도입이 됐는데 청년 기본법에 대한 탐구 모임을 온라인에서 한번 오프라인에서 한번 진행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무엇이 있고 반대로 또 책임져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법률을 우선 공부를 하고 그 법률에 따라서 이런 협치성북과 같은 다양한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청년 정책 분야에도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올해 초에 이제 5, 6월 달에 준비해서 7월 달에 이제 모아졌던 서울 청년 자율 예산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이제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아이디어를 뭐 컨설팅이나 아니면 어떤 제안서에 대한 뭐 피드백이나 이런 걸 받아서 제안서를 내면 그것이 실제로 서울시에 이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결의를 하고 뭔가 정책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다 광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인 거잖아요. 근데 자치구 우리 이제 진짜 우리 지역에선 뭘 할 수 있냐 하면 진짜 준비하는 과정, 공부하고 이 고민이 나만의 고민이 아니다. 우리 다 같이 고민하는 거니까 이건 정책이 될 만해 하는 지지층을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저희는 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상반기에 실질적인 정책 제안에 대한 활동은 엄청 빡세게 해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됐고 하반기에는 이제 또다시 내년에 청년 정책들을 잘 제안하기 위한 공부와 탐구와 그다음에 커뮤니티 모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기본법이라고 또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올해 청년의 날도 제정이 돼서 네, 처음 맞아요. 진행이 됐죠? 네, 맞아요. 네. 어떤 행사들이나 뭐 이벤트가 있었나요? 네. 대통령님이 함께하신 이벤트가 일단 저기 멀리에서 있었고 성구에서 있진 않았죠. 네. 하지만 그게 9월이었거든요. 아. 근데 9월에 뭔가를 호다닥 하기에는 저희는 이제 그 정도 스케일은 안 되고 10월 달에 성북청년시민 목고지라고 해가지고 구청에서 주최하시고 콜라보 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한 것이 성북구의 청년 공간이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 그 목고지에만 4개의 청년 공간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진짜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노력해온 결실이 뭔가 여기에 딱 이렇게 집합된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지만 이미 있는 것들을 잘 모아내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올해 했던 것 같습니다. 더 시간이 있으면 5가지 사업 다 질문들을 막 한 4-5번씩 더 하고 싶은데 너무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걸로 믿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와주신 위원분들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활동에 대한 회고도 괜찮고 뭐 동료도 괜찮고 뭐 발언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건가요? 제가 어렵게 지금 시간 빼가지고 이거 지금 큐시트에 없는 거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근데 끝났다고 안심하고 계셨던 우리 고우리 위원님부터 네, 한 말씀 해주시고 세션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사실 저희가 의제실행 본과원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자세히 또 얘기 들을 시간이 없었는데 우리 성북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도 너무 재밌게 들었고 저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각자 자리에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열심히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혼자서의 힘이 아니라 정말 협치로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모두 함께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멘트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해버리셔가지고, 네, 그 다음은 이제 김진영 위원님께서. 네, 저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협치가 이제 민관이 협력해서 각자 윈윈하자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것이 그 세대 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청소년을 그동안은 교육의 대상자로만 봤다면 이제 청소년들을 동등한 입장에서 저희 같이 이제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구성원으로 보고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 마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홍봉규 위원님. 네. 저는 이 협치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든 생각이 저희 제목이 에코쉐어링이라고 해서 환경과 기후 관련된 부분들을 짚어 나가야 되는데 저희는 협치에 대해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연대 단체들이 함께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하다못해 이러한 책자를 만들더라도 6개, 7개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치가 협치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협치다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들도 진행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물도 결과물이지만 그 과정 안에서 협치답게 이루어지는 협치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여주셔서 허연주 의원님. 네, 저는 이번에 저희 마음 편한 배움틀을 하면서 정말 이게 어르신들은 사실 협치라든지 구에 있는 사업도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잘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게 됐으며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와 이 사업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만난 거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동에 계신 분들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마음 편한 배움틀을 통해서 7개 있는 동을 만나면서 정말 동별로 어르신들의 컨디션이 다 다르고 원하시는 욕구가 다 다르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저희가 5개 팀을 얘기했지만 어르신 대상이 사실 많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면서도 나올 수 있어서 좋다. 불러주니 고맙다. 올 때마다 알려주고 이렇게 간식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너무 좋다. 이런 걸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하면서 어르신들의 욕구를 조금 더 찾아서 저희가 성북에서 협치사업으로 좀 더 어르신 대상으로 좀 하면 어떻겠냐라는 필요성을 느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7개 동을 할 때 협력기관들을 다 매칭할 때 좀 많이 찾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성북에 이렇게 진짜 저희가 여러 개 저희 협력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협치 사업이 민관 협치도 있지만 민민 협치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서 성북에 있는 단체들과 어쨌든 주무부서들의 이런 좋은 부분들을 많이 찾게 돼서 협치 성북 저희가 이 사업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지금 느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이혜민 위원님. 네, 저 진짜 협치 또는 거버넌스라는 말을 제가 실제로 하는 활동 속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실감나게 할 수 있을까가 정말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참여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청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망이나 희망이나 아니면은 소망 같은 것들을 어떤 협치의 틀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올해 협치 사업 참여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크고 작은 이런 협치의 장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에서 청년들도 자신의 고민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향들을 마음껏 펼치면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이미 자원은 진짜 많은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자원들이 잘 알려지고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도 좀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서도 클로징 멘트를 네. 두 번째 세션 이렇게 5분의 위원님들과 5가지 사업을 조금 자세히 알아봤고요. 이제 세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 두 분과장님들 모시고 또 이제 협치 성북의 현안 과제와 또 이제 미래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준비 간단하게 하고 한 5분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세 번째 세션 마지막 세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세션, 세 번째 세션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자리에
그렇게 또 위원님들 보내드리고 두 분께서 오셨는데 뭐 거의 취조 당하러 오신 것처럼 굉장히 경직되게 아까 전까지 안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세션의 이제 분위기는 사실은 조금 이야기의 내용은 더 심도 깊은 이야기가 될 수 있으나 내용이 조금 무거우니까 우리 좀 밝은 분위기로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네, 믿음은 가지 않지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모신 분들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희 교육소통분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반칙입니다, 반칙입니다. 네, 펜을 몰고 오셨네요. 이쪽 소개하면 아무 소리도 안 날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자 이제 반대편에 홍수만 연구제도분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역시 지역사회는 따뜻합니다. 네, 원치 않아도 반겨도 주시고, 네, 저희 두 분과장님 모시고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어려운 얘기 좀 재밌게 풀어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심각한 얘기일 수 있고, 어떻게 들으면 기분 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이 시간 이후에 더 잘해보자라는 이야기니까 방송의 한계도 양해해 주시면서 많은 이 넓은 마음으로 이야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2기 준비되고 있는 이제 1기 막 달려오셨는데 어떠신가요? 어떠셨어요? 우선 소회부터 잠깐 우리 김지희 분과장님한테 여쭤보고 홍수환 분과장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쩌다 보니까 1기부터 2기까지 지금 쭉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사실 1기는 이게 무슨 조직이든 처음 만들면 굉장히 조금 버겁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뭐 그 전에 근데 사실 성북은 지역에서 협치에 관련된 자원, 뭐 마을 공동체에 관련된 자원, 그게 이제 물리적 자원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자원들이, 인적 자원이라든가 경험치들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래도 좀 주변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그냥 위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자원들 덕에 굉장히 쉽게 좀 안착이 될 수 있었고, 이제 2기 때 뭔가 협치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여지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여러모로 감사도 하고, 근데 어떻든 힘들긴 힘들었다 라는 소회가 생각이 납니다. 네. 네. 홍수환 부과장님은 어떠세요? 네, 연구제도분과의 홍수만입니다. 저도 많이 힘들었죠. 네. 힘들어 보이시네요. 네. 딱 사실 1기만 하고 2기 때는 이제 다른 분한테 넘겨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이제 초창기부터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또 분과장을 맡고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이왕 맡은 거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고, 또 생각해 보면 아까 전에 저희 김진희 분과장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성북구는 앞서서 많은 어떤 그 다양한 자원들이나 다양한 시스템이나 다양한 문화가, 협치 문화가 존재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 사업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부분이 생겼던 것 같아요. 기존에 자연스럽게 진행해왔던 부분들이 이게 사업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제 좀 시스템화되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예전보다 더 경직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뭐 좀 일종의 격을 따진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우리가 앞으로 이제 협치의 어떤 범위나 방향성이나 그런 가치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뭐 한 번은 또 넘어가야 될 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좀 해봐야죠. 예. 네, 앞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한 5년의 협치성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후에 저도 한 1기에서 같이 좀 참여를 하다가 저도 이제 미력 하나만 힘을 보태다가 못했는데, 이제 제가 경험한 바도 그렇고 이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협치성북이 과제 중에 하나가 또 참여 확대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1기 때 제가 참여했을 때보다는 와주신 또 위원님들 또 보면 연령대도 많이 낮아진 것 같고 한데, 아직도 좀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확대돼야 될 과제가 좀 있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뭔가 원래 하던 패턴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좀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을 1기 때 이제 많이 실험을 했다라면, 뭐 올해 사실은 기본 계획 연구를 하면서도 이제 기존의 공모 방식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더
성북에서는 조금 더 협치적인 방식의 어떤 현장 경험이 훨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협치 성북 회의에 이제 뭔가 수혈해서 같이 그것을 풀어나가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적었구나. 뭔가 조직 자체를 안정화시키거나 뭐 서울시와 성북구와 함께 이제 이 협치 어떻든 조례에도 이제 제정된 조직이다 보니까 조직 자체의 안정화나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많이 놓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단순히 협치성북회의에 뭐 분과위원을 많이 늘리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활동을 같이 할 때 함께하는 주체들이 늘어나는 거 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의제 실행 쪽에 활동들이 어떻게 또 잘 진행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적지 않은 그 규모여서 협치성북이 이제 분과로 나누신 다음에 활동하시는데 분과 간의 협력이나 이런 것도 잘 되고 계신가요? 네, 우선 제가 예. 눈길을 주는 대로. 네네네. 근데 사실 저희가 분과가 지금 현재 총 4개가 있고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연구제도 분과랑 저희 교육소통 분과하고 의제 말고 의제 실행 분과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연초에 항상 분과위원들 뽑을 때 한 90여 명 내외로 뽑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엔 코로나라서 특히 더 했고 그 이전에도 사실 분과 4개에 한 90여 명 그러니까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이 분할이 그냥 n분의 1만 해도 굉장히 많은 한 20명 넘는 사람들이 활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이후에는 분과들이 좀 더 세분화된다던가 아니면 꼭 분과가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단기 TF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사실 이제 분과와 분과 간의 소통도 왜냐하면 이제 너무 분과 안에서 처리할 일이 많고 사람이 너무 많고 뭔가 어떤 식으로 회의를 조직해야 될지 애매하고 그러니까 분과 안에서의 활동 자체가 굉장히 버거운 상태가 되다 보니까 분과 간의 소통은 아무래도 이제 분과장님하고 이제 많이 저만 친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이제 사실 이제 연구제도 개선 분과 안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거는 확실히 이제 조금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오해하실 수도 국민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협치성북의 규모도 있고 이거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걸 이제 사례비를 받으시거나 인건비를 받으신다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분과원으로 활동을 하시더라도 그 실제 이제 어떤 뭔가 이렇게 사업비라든가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협치 활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조금씩 뭔가 관계되는 실제로 사업이 있다라든가 이럴 때 이제 겹쳐서 활동을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협치라는 것이 협치 성북 회의라는 활동은 협치라는 것을 위해서 이 협치 성북 회의 자체가 유명해져야 되는 조직이라기보다 계속 이제 협치 활동 민과 관이 잘하게 하기 위한 어떤 매개 조직이기도 하고 네트워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 활동 자체가 뭐 정확히 어떤 물론 근데 이제 활동이 굉장히 매개 활동이 활발해지다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매개자도 필요하게 되고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우리가 일정 정도의 지역에서 가드닝을 하는 굉장히 훌륭한 인재들한테는 활동비를 지급하는 네, 거나 네, 이런 네. 것도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지금은 사실 주민들과 함께 약간 서로 간의 역할 분담 조금씩 하면서 뭔가 노력을 같이 이제 조금 기울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정기적인 인건비를 뭐 받으시거나 이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시간들 쪼개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협치성북이 여기까지 왔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소통분과장으로서 이제 활동하실 때 조금 그간 돌아보니까 와 이건 정말 힘들었다. 뭐 많이 힘든 거 많았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아마 다른 분과에서도 비슷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올해 뭐 부끄럽게도 1기부터 협치 성목 회의를 했었지만 저희 협치 사업 자체가 1년 단위가 아니라 장기 사업으로 좀 책정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저는 올해 처음 알았어요. 기본계획 연구하는 그 사업을 보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지역에서 1년 단위 사업을 한다기보다 최소한 그래도 3년 정도 단위의 사업을 장기성을 조금 가져줬을 때
이게 이제 좀 장기 기획을 가져가고 그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 지속 가능하게 안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훨씬 폭이 넓어지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협치성국 회의도 여전히 이제 제도 개선할 부분이 상당히 많고 행정 라인에서도 좀 뭔가 바꿀 부분이 많다 보니까 교육소통분과도 마찬가지로 매년 이제 분과원들과 뭐 협치 교육에 관련된 이제 비전이나 이런 것도 같이 올해는 잘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든 고민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장기 기획을, 그리고 내년에도 또 어떤 분과원이 어떻게 바뀔지 뭐 당장 저만 해도 제가 계속 분과장을 할지 어떨지, 그리고 이제 사업 예산 자체가 1년 단위로 쪼개서 나오니까 내년에 이걸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사실 용이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은 이제 브레이크 걸리는 부분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홍수만 연구제도 분과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뭐가 어려웠냐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 많이 얘기하실 것 같아서 그간에 어려웠지만 좋았던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또 제가 어떻게 또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 그 분과명에서 이미 포스가 느껴지시죠? 연구제도 분과. 예, 원래 플레이밍으로 하자면 연구제도 개선 분과거든요. 협치 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를 통해서 제도의 어떤 좀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개선해야 되는 것이 저희 분과의 역할이다 보니까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 사회자분님께서 즐거웠던 일을 말씀하시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 뭐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많이 못했던 부분, 다시 말해서 즐겁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되게 즐거웠습니다. 예, 회의를 시간을 제 개인 시간이 뭐 물론 확보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생겨서 좋았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건 농담이고요. 농담은 하실 때 네. 농담이라고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잘 못 알아듣겠네요.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어쨌든 1기에서 2기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어떤 주민 그 분과원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자주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게 상당히 되게 즐겁고요. 아무래도 이제 또 분과의 어떤 목적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저희도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들, 또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봐야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협치 어떤 제도나 문화를 만들 때 더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새로운 분과원들을 만나면서 조금 더 얻을 수 있었던 게 좋았습니다. 네, 분과장님께서 제가 이제 질문의 방향을 확 트는 바람에 좀 당황하셔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금은 되돌아볼 수 있고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기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쉬어가는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과장님들 말씀해주실 때 저희가 랜선 방송이 나가는 거니까 이 지향성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분과의 경우에는 이게 네이밍만 딱 보더라도 이 좀 약간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개선하고 개선돼야 되고 그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과정이 현실이지만 향후에 이제 이걸 개선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미래는 밝나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사전 질문지를 안 주셨더라고요. 일부러 안 주셨습니다. 질문지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와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것도 역시 농담이었습니다만. 네.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응하고 방청 계획을 유도할 수 있는데. 예, 안타까운 저 한산식들 너무 감사하고요. 예. 사실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이제 그 앞서 저 김진희 분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이제 함께 해왔던 것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제도화되고 또 사업화되다 보니까 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 기존에 우리가 이것들은 잘 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실제로 이게 제도화됐을 때는 또 생각지 못했던 여러 변수들이 또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미 또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미 간성에 젖어가지고 좀 더 확장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하거나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을 저도 아까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사업들이
단위 사업에 아직은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여러 단위에서 함께 협치적인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민민 간의 어떤 협력 파트너 체계 구축도 상당히 되게 중요하겠지만 또 행정하고의 어떤 협력 관계 그리고 또 행정 내부에서 행정 간의 협력 관계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협치의 어떤 제도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의 문제는 사실 되게 현실적인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이런 어떤 협치 제도가 있고 뭐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부분은 어쨌든 정해진 규칙들이 있고 그것들을 제한적인 상황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해왔던 여러 활동들과 좀 비교해 봐도 확실히 아직은 한계성이 많이 드러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결을 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리고 뭐 물론 이게 무조건 뭐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민과 간이 함께 협력해 나가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자체의 한계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담당자의 이제 자리 이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는데 민간 쪽에서는 사실은 흘러가는 흐름대로 그것들을 지켜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연구제도 분과에서 연구하고 어떤 조례나 다른 형태의 이제 법률적 사항들로 이것들을 좀 보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승환 분과장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뼈와 살을 갈아 넣는 노력을 해주시면 저희 협치성북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저희가 또 이제 이 많은 아쉬움과 또 과제들을 남기고 있지만 앞으로 또 협치성북이 다른 자치구 또 비해서도 앞서기도 했다고 자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각 분과별로 어떤 활동의 계획까지는 7가지 사업들로 좀 요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7가지 사업이 어떤 건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도 좋고 아니면 이제 활동의 방향 이러한 쪽으로 방향을 2기 때는 진행이 된다. 요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하셨던 홍수만 분과장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 앞서 7가지 사업은 이제 그 의제 실행에 관련된 부분이고 저희 그 연구제도 분과나 교육소통 분과는 이제 뭐죠? 기반 조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뭐 지금 준비 중인 게 이번 12월 1일 날 협치 성북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온예산제도 그것들을 좀 성북형으로 좀 도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기존의 참여 예산이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심사하고 주민이 투표를 통해서 이제 선정하긴 하는 건데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절차가 되게 조금 단순하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온예산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이 예산을 수립하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거거든요. 좀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은 성북형으로 좀 도입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고 또 저희가 2차 포럼의 주제는 이제 시민 자산화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시민 자산화는 이제 지역의 어떤 주민 자치부터 시작해서 좀 주민 주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데서 상당히 되게 중요한 물리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도 있고 또 지역의 또 다양한 의제들을 또 민간 주도로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좀 2차 주제는 이제 시민 자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성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준비 중에 있고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성북구 구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시민 자산화 관련해서는 성북이 그래도 바깥에서 볼 때는 되게 이제 사경이나 이런 쪽 협치 이런 쪽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시민 자산화 말씀이 이제 나와가지고 저희 성북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시민 자산화의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시민이 자산화를 했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과 함께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부분적 이게 시민 자산화라는 게 딱 뭐가 딱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건 분명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은 어떤 공동의 어떤 건물이나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함께 운영하고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좀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행정하고 뭔가 협력하는 공간 그리고 그 공유자산을 만들어가는 과정 쪽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성북구가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시민들 간의 좀 따뜻한 연대 그리고 물적 토대를 마련을 통해서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산화 시민 자산화 영역에서는 사실은 이제 구가 가지고 있는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협력이 좀 더 중요해 보이는데 협치성북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이제 노력들을 기울여서 구청에서도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협치성북 포럼은 12월 1일과 12월 17일 날 2차에 걸쳐서 열리고 장소는 성북구청 지하 1층의 다목적 홀이죠. 네네. 그때 또 그 분과장님이 좌장으로 또 진행해 주시니까 더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소통국과는 어떤가요? 지금 소통은 잘 되고 되신 여러분 거죠? 지금 바로 소통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교육소통국과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만나고 같이 뭔가 활동하고 뭐 이런 자리를 뭐 하다못해 청소라도 같이 하고 뭔가 꾸미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협치에 대해서 이제 점점 이제 뭔가 더 알려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올해 아무래도 좀 많이 팬데믹 때문에 많이 못 만났는데 그래도 하반기에 분과원들과 이제 TF 양쪽의 교육 TF와 소통 TF에서 좀 활동을 굉장히 잘 해주셔서 그래도 이제 협치 교육도 하고 이렇게 네트워크 랜선 파티도 좀 여러분의 덕분에 같이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아까 그 홍수만 분과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 둘 다 이제 기반 조성 관련된 분과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분과 자체를 다 뭐 저희가 다 총괄할 수는 없고 의제 발굴이라든가 의제 실행 분과도 지금 올해 나름대로 하반기에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저희가 아까 뭐 올해 이제 기본 계획 연구가 또 그 새롭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 방식의 활동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더 이상.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열린 방식 그리고 좀 이제 1년 단위가 아니라 뭐 3년 단위라든가 물론 2021년까지 1년 단위로 해야 되는데 3기에서 또 뭔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뭔가 남겨진 과제 그러니까 좀 이런 과제들이 좀 계속해서 잘 뭔가 누적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제 그 부분을 노력을 할 거고 저도 사실은 앞으로는 좀 그래도 안면도 트고 협치에 대한 활동도 조금이라도 해보고 그랬으면 아무래도 연구제도 분과가 개선 분과가 제도 개선이 이제 정말 굉장히 핵심 분야인 것 같고 최근에는 제가 드는 생각이 그냥 공무원이 이걸 하고 싶어지면 성공한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든 아니면 그러니까 없었던 일을 사실 시민자산화도 빈 공간 있으면 민간하고 어떻게 해볼지 한번 해볼까? 이 일이 굉장히 귀찮은 일이면 누가 하겠습니까? 행정단위에서. 근데 귀찮은 일이 아니라 뭔가 시도해보고 좀 그냥 너무 말하기 귀찮긴 뭐가 논쟁도 하고 뭐 이러긴 해야 되는데 또 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고 뭔가 이렇게 부어에서의 뭔가 뭐랄까 뭐 그게 업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뭔가 연대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트워크가 더 늘어난 걸 수도 있고 굉장히 다른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다음의 어떤 스텝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뭔가 제도상으로도 행정 단위에서 그런 체계가 조금 더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도 유리한 상황 그리고 그래야 또 민간도 훨씬 함께 일할 때 편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행정 단위에서의 버거움이 너무 깊어지면 아까 맨 처음에 둘이 그러나 힘듭니다라고 한 것도 그게 이제 그게 단 한 사람 누구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제 단위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걸 풀려면 내가 그럼 얼마나 또 무슨 시간을 들여야 되고 이 계산이 이미 나오니까 민간도 이게 이제 매년 할 수도 없고 뭐 한두 사람한테 계속 해주세요 이럴 수도 없고 조금씩은 그래도 나아지는 방식이 있어야 이제 민간도 좀 힘을 낼 수도 있고 당장 그걸 단위를 이제 한 부처가 아니라 사실은 전체 부처가 같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아마 협치성북회의에서 뭐 구민들한테 눈에 띄지 않아도 앞으로 계속해서 가장 효과를 발휘할 협치성북회의가 있어야 될 의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까 이제 표현에 공무원이 하고 싶어지면 협치의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담당자로 좀 대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행정으로 좀 대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싶어지면이라는 표현이 결국은 이제 시스템, 행정은 시스템이니까 시스템이 변화돼서 담당자들이 그 시스템에 맞춰서 이런 변화들을 잘 이끌 수 있으면 그때 이제 협치의 성공이 올 것이다. 이거 굉장히 인사이트가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 단지 누군가의 마음만으로 바꾸기에는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고 행정의 시스템이 변화돼야만 협치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이제 현장에서 느끼셨기 때문에 그런 답을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짐을 떠넘기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 결국은 연구제도 개선분과에서 시스템을 잘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잘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어는 챙기시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협치 사업이라는 게 민간 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지자체 쪽에 바라는 부분을 좀 우리 김지희 분과장님께서는 연이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우리 저 홍수만 분과장님께서도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해봤더니 민관이 같이 하는 이 협치 성북 활동에서 관은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좀 해주시면 좋겠다 아니면 혹은 바라는 점이 있다 한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딱히 그 행정에만 좀 그 바라는 점은 아니고 아까 제가 농담삼아 미래는 뭐 이렇게 질문지가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 협치의 미래는 행정뿐만 아니라 성북구에 살고 계신 모든 주민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활동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직선적으로 발전한다, 후퇴한다 뭐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확장되고 어떤 가치를 함께 우리가 공유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 협치의 미래가 만들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성북구 주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 협치라는 어떤 이 정책 제도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딱딱하게 분위기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답변이 굉장히 딱딱해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저희 그 2020년 협치성북 네트워크 랜선 파티를 이렇게 세 세션으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현장에서 진행하게 되면 그나마 이제 좀 더 집중도도 높아지고 현장의 분위기, 제가 느끼는 분위기를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느껴서 더 이제 재밌고 또 이제 같이 할 수 있으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뵙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 저희들 모여가지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성북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과 협치성북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단순히 이제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설명해 드렸던 뭐 각각 분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과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당장 12월 1일과 17일에 있는 포럼에 대한 내용도 실시간으로 그리고 그때 못 들으셨으면 다시 보기로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협치성북이 더욱더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TV보다 재미없는 협치성북 네트워크 랜선 파티를 사실은 저희도 모여서 하는 사람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즐거우셨나요? 네. 네, 현장에서 방청객들이 졸다가 하다 그래서 뭐 현장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지만 어쨌든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저희 랜선 파티 이후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이 협치성북에서 이어지고 또 코로나 시기를 같이 겪고 이겨낼 수 있는 활동들도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트버스킹의 김경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